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늦게까지 방송이 됐던 MBC 100분 토론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나선 5명의 후보들이 벌인 첫 TV 토론이었습니다. TV 토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가장 큰 쟁점은 예상했던 대로 경선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의 합류를 위해서 경선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겠느냐,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이 부분이 가장 큰 논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제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 11월에 후보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제기를 한 사람은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며칠 전에 경선 일정을 좀 늦추자,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김동연 이런 후보들이 다 합류할 수 있도록 좀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 좀 늦추자, 9월 정도로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경선 일정을 좀 조정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논점이 됐죠.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은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버스론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선 버스를 어떻게 운행할 것이냐, 그 시간표대로, 그 노선대로 경선 버스는 그대로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당 밖의 후보들을 위해서 좀 늦추느냐, 이걸로 가지고 가장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논쟁 뒤에는 이제 대선 후보들의 그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 당 안의 후보들과 당 밖의 후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모두 숨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개파 논쟁이니 이런 걸로 가져갈 필요도 없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앞으로 뽑히게 될 당대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공정한 경선 관리, 대선 후보를 경선에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거기에 이제 초석을 닦아야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다음 당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필요 없이 경선 버스를 어느 시간표에 어떤 노선으로 운행할 것인가, 이것만 논쟁을 벌이면 된다, 이 점입니다. 물론 나경원, 주호영은 이제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을 합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선 버스 운행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나머지 이제 이준석을 비롯한 홍문표, 조경태 의원은 현재 정해져 있는 시간표대로, 노선대로 경선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당이 자강도 되고, 당이 자강이 돼야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좀 합류를 서두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장은 완전히 엇갈리지만,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서로가 주장들을 통해서 좀 자신들의 생각을 교정해 가면서, 중요한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야권의 대선 후보들을 뽑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대선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방안입니다. 현재 당 안에 있는 후보들, 그러니까 김태호라든지 원희룡, 유승민 등의 후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 안에 있는 후보들의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좀 낮고, 또 국민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 형태는 이제 국민의힘 플랫폼도 좋고, 이렇게 오픈된 경선 방식도 좋고, 연대의 형식,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서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후보들과 함께 경선 버스가 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 민주당 쪽에서 앞으로 친문, 비문 간에, 이재명과 친문 간에, 대깨문 간에 후보가 난립할 조짐, 후보가 쪼개질 조짐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여권의 후보가 만약 나뉜다면 야권에서도 후보가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주장, 그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이 어쨌든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 대선 전국을 관리하는 힘으로서 가장 크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를 다자구도로 가져가는 것, 대선 전국을. 그게 가장 지금 바람직하다.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경선 처음부터 모든 후보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투트랙으로 가서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를 하는 작업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논쟁은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지금 후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정진석 의원을 쭉 만난 것으로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정진석, 권성동 모두 예전부터 잘 알았던 친구거나 이제 잘 만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친구처럼 아주 친한 이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중진들이고 윤석열과 가장 친한 사람들로 꼽히죠. 이런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이 강릉에 시내에 있는 시장도 다니고 또 권성동 의원도 만나고 다른 지인들도 같이 만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대권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또 표명도 하고, 상인들이나 시민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이런 모습은 거의 정치인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권성동 의원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치에 참여를 빨리 하고 국민의힘에 빨리 합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권성동과 정진석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윤석열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치인을 만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뤄왔지 않습니까? 만났다고 하는 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유력하게 연대해야 되는, 유력하다기보다는 꼭 연대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입당도 충분히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물밑에서도 오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많은 야권 지지층들은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계산하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스타일, 야권 지지층들이 기대하는 스타일이라고 꼭 꼬집어 얘기를 해본다면, 좀 자기가 소신 있게 어떤 방향을 정했으면 조금 시원시원하게 결정해가는, 지금의 정치 문법처럼 손익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윤석열 스타일에 맞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치 등판도 자신이 결정한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도 만났다는 건 마음의 준비도 끝났다 이걸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대권을 묻는 질문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이랬다면 이미 정치적으로는 등판을 했다 사실상 이렇게 보이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아마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최재형도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어 간다. 직접 이제 대선 전국에 최재형이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김동연의 경우에는 이미 정치 참여를 오래전부터 정치 참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당 밖의 후보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상 유례 없이 지금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조국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이냐 아니냐 또 이 논쟁을 갖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미래 비전을 가리키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지지율이 모이게 하는 이 이준석 효과를 갖고 논쟁을 벌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선 버스, 이 대선 전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논쟁을 벌이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요. 하나는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가급적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발언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어느 후보에 대한 지지성 발언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자제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너무나 많은 기대가 모여있고 있고 지금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야당의 전당대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30대 당대표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러니까 많은 이준석 효과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30대 당대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저 30대 후보가 선출이 돼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 당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뭐 내년 대선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있은 지방선거부터 당장 출마하려는 많은 후보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란을 겪고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 이준석을 계기로 해서 이 이준석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경선, 선거가 우리가 축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선거나 경선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후보들이 용광로처럼 자기의 주장들을 쏟아 놓으면서, 뭐 당의 발전이면 당, 국가의 발전이면 국가의 발전을 쏟아 놓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경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모두 용광로처럼 녹아들어서 그 많은 주장들, 많은 지지들이 녹아들어서 모두 하나가 돼서 그 정당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경선을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진정한. 누구 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 중요한 것이죠. 경선의 목적이죠. 그렇지만 경선의 그 큰 틀 안에서는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후보들, 또 그 후보들을 지지하는 모든 당원들,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녹여내서 그 당이 경선 이전과 경선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전당대회고 경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든 당대표가 되지 않든 이제 이준석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도 야권, 더 나아가서 정치권 전체에 이준석 효과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점입니다. 이미 이준석은 유력한 야권의 지도자로, 청년 지도자로 이미 등장을 했고, 앞으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든 되지 않든 이준석은 굉장히 유력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가로 자리 잡았다, 이미.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에서 용광로처럼 잘 녹여내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이준석 효과를 잘 끌어안아서 국민의힘의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국민의힘의 쇄신을 해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또 역동성 있는 잠재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준석으로 모아지고 있는 지금 이준석의 지지율은 사실은 20대, 30대만 지지를 해서 저렇게 압도적인 1위 지지가 나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야권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이 압도적 1위를 하게 되니까 이 중진들의 후보 단일화 또는 뭐 후보 사퇴, 뭐 개인적인 사퇴를 통해서든 또는 뭐 담판을 통해서든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든 뭐 같은 얘기입니다. 결과는, 모양은 좀 다를지라도. 중진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나경원과 주호영이 단일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저도 했고 또 많이 주장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중진들이 또 후보 단일화하는 모양새가 그게 명분이 있느냐, 또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꼭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반대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일화를 해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단일화를 하는 명분도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선에서, 어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투표를 하는 당원들,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후보들이 선택지를 제공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당대회처럼 당대표 후보가 서너 명이 나와서 중진도 있고 또 뭐 신진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나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지지자들이 어떤 형태의 선택을 하는 그런 전국이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을 앞두고 독특하게 불거진 부분입니다. 소위 세대교체론이라는 겁니다. 이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냐. 이 본격적인 세대교체론. 이 세대교체론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걸 지지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명하게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후보와 아니 지금은 세대교체론도 필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세대교체의 쇄신에다가 경륜도 필요하다. 또 하나 대표성 있는 후보로 집결이 돼서 이렇게 선명하게 양자 대결 구도로 우리 지금 결선 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 또 제가 보니까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지지층이나 지금 내거는 공약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또 하나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여성이나 청년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호남도 됩니다. 이 할당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할당제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할당제는 별 의미가 없다. 효율도 없다. 해서 이걸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나경원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보완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좀 더 고쳐서 계속해서 할당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있는데 이 할당제 부분은 제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별로 가장 또 이거 기호라든지 선호도가 선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어디가 옳다 그러다 보다는 토론회 장에 모든 주장들이 모여서 당론으로 정해갈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버스, 대선 후보들의 경선 버스를 언제 출발하고 어느 노선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지금 이준석과 나경원 주호영이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논쟁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 앞으로.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 논쟁을 갖고 양측이 맞붙는다면 선명하게 맞붙는다면 그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좋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나경원과 주호영이 어떤 형태로든지 후보를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전당대회의 기대 또 주목 더 받게 하고 흥행이 더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역시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좋은 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경선 열차를 시작하는 것. 경선 열차를 타고 경선을 시작하고 같은 노선으로 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모든 의견들은 모아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